이틀 연속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특집 토론 백성기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께서는 TV를 통해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시고 참 가슴이 뭉클했던 것을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이번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는 금강산. 얘기에 하면 이제 그 금강산을 저희들이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월 초에 남북이 그 강릉과 북한의 그 온정리를 잇는 동해 북부선 연결에 대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쪽 남측에서는 강릉 이남에 동해 중부선을 빨리 개설해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이 그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 중부선을 왜 조기에 개설해야 되는지, 또 이러한 그 철도가 하나 연결됨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같이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토론에 같이 참여하신 그 패널들을 제가 우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김가원 의원께서 자리를 같이 해줬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김 의원께서는 그 울진 봉화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다음은 그 남북 철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연구하고 계신 분 자리를 한번 하셨는데요. 교통연구원의 안변민 박사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철도청에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김민수 건설계획과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다음은 제 왼쪽으로 국정자문위원회 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경주상공회의소의 상위회장으로 계신 손영태 회장님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그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교수이시자 지금 환동회 연구회의 회장으로 계시는 소여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그 열차를 타고 북한을 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열차를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그 동해 중부선을 타고 북부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저 북한까지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간다면은 참 그 감격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은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또한 이러한 계획들이 현실화됐을 때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포항 MBC 특집 토론을 통해서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알아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MBC 특집 토론, 오늘은 동해중부선 조기 개설이 왜 필요한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임동원 특사께서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남북한이 그 동해안 철도 건설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동해 북부선에 대한 그 개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 그렇다면 이 동해 북부선이라는 것은 과연 뭐 어느 구간을 말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먼저 동해 북부선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동해안 지역의 철도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횡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현재 여기 여기가 포항역이 되겠습니다. 포항을 거쳐서 경주를 거쳐 부산까지 내려가는 약 145km 연장의 철도를 동해 남부선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고, 포항에서 울진을 거쳐서 삼척까지 이 구간은 현재 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이 되면은 동해 중부선으로 부르게 되겠습니다. 또한 삼척에서 동해를 거쳐가지고 강릉까지 현재 영동선으로 해서 열차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가 이제 설명드릴 동해 북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 북부선은 보다 자세한 도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강릉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 북부선이 건설이 되면은 주문진, 양양, 속초, 간성, 대진을 거쳐 군사 분계선이 되는데, 고성, 온정리까지 해서 안변, 그래서 약 247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측 구간은 군사 분계선에서 강릉까지가 127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해 북부선 건설은 저희 청에서 1997년도에 수립한 21세기 국가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2013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급진전됨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착수돼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남북이 이것을 빨리 개설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근에 그렇게 합의한 후에 대가 어느 정도 그 계획이 진전되고 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예. 지난달 임 특보님께서 다녀오신 후에 건설교통부하고 통일부에서 약 두세 차례 이 관계간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해 북부선의 경우는 조기 건설이 돼야 되겠다 해서 두 가지 안으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는 군사분계선에서 대진까지 약 9km를 우선 건설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방안으로 결정이 되면은 약 1,60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2004년 말까지는 이 완성을 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되겠고, 전체적인 강릉까지를 복구한다 했을 때는 금년에 예산 조치를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약 2년여, 그러니까 2003년하고 2004년에 걸쳐 설계를 완성한 다음에 2005년부터 해서 약 2010년까지는 저희가 이 완성하는 그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정 단계는 좀 더 지나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일정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그런 철도가 이제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 박사님? 남북 간의 철도라는 이 교통수단에 대해서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거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 철도가 가장 주력 교통수단이 되고 있고, 도로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약 화물의 90%, 여객의 60%를 철도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도로가 주력 교통수단이 되고 있고 철도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20세기에 많이 그 다른 교통수단 비행기라든가 이런 선박에 비해서 많이 그 경쟁력이 떨어졌던 철도가 새로운 어떤 거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게 환경 친화적이고 또한 철도가 이제 고속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한 간의 그 철도망 연결이라는 것은 북한과 남북한 모두에 있어서 어떤 21세기 새로운 어떤 그러한 그 공동 번영의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생명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북은 이것이 하나의 주력인 그런 그 교통수단이 되는데 철도가 예. 오히려 남한보다는 이북이 더 이러한 그 철도 연결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북한의 그 김일성 주석은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생산은 곧 수송이고 수송은 곧 생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이 수송 부분은 생산과 가장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그 긴급한 어떤 그러한 산업 동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서 박사님, 그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철도를 잇는 이런 동해안 철도를 연결하는 이것이 대강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서 박사님 보세요? 예, 지금 아마 그 동해 북부선은 아마 상당히 진전이 됐고 또 중부선 오늘 뭐 주요 논제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내적으로 볼 적에는 남북한의 어떤 그 연결,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서로 간의 이산가족의 만남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이 환동해권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외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일본의 서해안이라든가 이 러시아라든가의 남쪽 부분을 잇는 그 벨트 지역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동의 연구가 많이 되어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전 세계를 볼 적에는 여러 그 경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구주 공동체라든가 또는 뭐 아세안도 있고요. 또는 북미 공동체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일본과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그 환동해권 경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의미도 강하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그런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좋습니다. 손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게 동해안 이 철도 연결을 하는 이 대역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선 한번 생각하신 바를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그 동해선은 강릉 삼척과 그 포항 부산 구간에만 그 부설되어 동해 남북권이 연결되더라도 부산, 울산, 포항 등 동해 남부지방 물류 수송이 뭐 반쪽 기능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해 중부선을 부설하지 않고 동해 북부선을 연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부선을 이제 합의를 했는데 중부선이 꼭 연결이 같이 돼야만 그래야 그 진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제적이나 또 사회적이나 또 남북 통일을 향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그 김 의원님 참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요새 바쁘시죠? 예. 어떻습니까? 이 동해 북부선 이제 이번에 그 개설을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 이거의 또 필요성, 또 효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또 좀 국회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그 분위기 이런 거를 좀 저희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국회에서 사실은 동해 철도 문제를 검토할 때는 국토의 남북 횡단 3선, 호남선, 경부선, 동해선 빠져 있습니다. 이거 왜 빠져 있느냐? 이제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자. 그리고 동서로 또 연결을 시켜서 국토를 철도로 가야 되는데 우리 총 연장이 3,300km 정도입니다. 아까 북한이 한 5,200이라고 그랬죠. 이 반 조금 더 돼요. 이 규모가 적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제 철도에 대한 투자를 적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김민수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동해 남부선은 울산, 포항, 중부가 포항, 삼척, 그다음 북부가 강릉, 고성. 그래서 과거 2001년, 2002년 예산 때 이 선에 대한 정부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정부에서는 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는 걸 주로 그 균형 개발 차원에서 이 지역이 교통이 불편하고 산업이 안 되고 있고 또 관광도 안 되고
장사 안 되고 땅값도 떨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반대를 했죠. 결국 2002년 예산에는 뭐 솔직히 제가 제일 앞장서서 동해 중부선만 하자. 그래서 동해 중부선을 밀었고 이게 정부 예산에 반영 안 된 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정액해가지고 그래서 정부에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40억 설계비가 이제 처음 반영돼서 소위 동해 철도 시대에 대해 이제 꿈이라도 가지게 됐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민동원 특보하고 북한의 구도 합의가 된 거에 대해서는 동해 북부선에 대한 정부의 예산 요구가 나오면은 뭐 금년은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면 그때 국회에서 중부선, 북부선, 남부선 동시에 할 것인지 먼저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집중적으로 뭐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조사와 또 그런 것들이 또 그 예산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다. 예.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5월 7일 날 열리는 남북경제협력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합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전화로 강릉대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님을 저 연결했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됐습니까? 예, 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 교수님 이번에 이 동해 북부선을 그 개설을 한다면은 그것이 남북 문제나 또는 국제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될까요? 먼저 이제 저희들이 그 동해선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경의선의 연결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한국 측에서 북한에 이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그 동해선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1994년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 동해선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 언급한 이후에 요번에 이제 그 4월 초에 임동원 특사가 북한을 이제 방문하게 되면서 동해선에 대한 이제 그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경의선은 한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거고 동해선은 북한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 동해선에 대한 문제는 남한 쪽에서는 그동안에 뭐 아시는 대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동해선 복구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북한에서 동해선을 요구하는 그런 이유는 과거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양양에서 원산까지 과거 일정 시대에 대해 노선이 이미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과 북한의 남북 협력에 있어서 금강산을 개발하는 문제가 사실상 현 정부가 들어서 이슈로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남북 관계의 정상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금강산을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경의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경의선을 연결하게 되면 서울이나 평양과 같은 각국의 수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북한이 굳이 경의선을 요구했던 것은 지금 개성 지역에다가 공단을 만들어서 많은 외자 유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 자체가 경의선이 북한으로서는 사실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가 이 양국 관계가 원만할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국 관계가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거나라고 했을 때 이 수도권을 통과해야 된다는 데 대한 부담감이 아마 북한 쪽에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동해선이라는 것은 뭐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지만은 북한 쪽의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경의선보다는 어떤 동해선에 대한 어떤 북한의 입장 정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동해선이 그래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 동해안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개성공단을 이제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낮은 선봉지대를 갖다가 그동안에 개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낮은 선봉지대에 많은 외자 유치를 이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자 유치가 끊어짐으로써 지금 상당히 이제 그 답보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동해선은 그런 실리적으로 상당히 이북에 중요하고 예. 그럼으로써 이것이 된다면은 그 남북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예.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철로 자체가 예. 그동안에는 이제 휴전선이 이제 닫혀져 있었는데 철로가 놓인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끊어져 있었던 절단돼 있었던 어떤 남북 간의 한 구퉁이를 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떤 화해와 협력이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예.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또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연결이 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누구십니까? 예, 경주에 사는 시청자입니다. 아, 경주에 사시는군요. 예. 예. 이번 이 동해안 철도를 연결하는 특히 북부선이 지금 이번에 합의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그 방송을 잘 보고 있는데요. 저 동해 북부선이 건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기차로 금강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 국토는 남북으로 갈라진 계속 있었는데요. 마음만이 그 국토가 갈라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갈라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창한 말로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이나 국토 개발 계획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떠나가지고 또 동해 북부선이 건설이 되고 또 동해 중부선이 연결이 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저희 의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과 또 우리 시청자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남북 관계 상당한 변화를 예상하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동해 북부선 그 계획이나 진행 상황 조금 안 박사님 역시 그에 대해서 전문가를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예.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또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는지. 예, 거기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김영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요. 그 경의선 연결은 남측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경의선 연결 사업은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될 때 남북한이 경의선을 포함한 단절된 교통망을 연결한다고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경의선은 남한이 제안했고 동해선은 북한이 제안했다. 이거는 조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그렇게보다는 이제 경의선은 좀 남쪽이 좀 더 좀 했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동해선은 이제 북측이 좀 더 예. 했으면 하는 뭐 그런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거 맞습니다. 예. 일단 이 한반도에서 어떤 철도망이 크게 이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남북한 간을 연결하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의선 축. 이거는 이제 한반도의 서해안 지역.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서해 황해 경제권의 간선축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동해선, 동해 북부선, 동해 중부선, 동해 남부선을 포함해서 이 선은 한 동해 경제권의 중심축이 됩니다. 또한 경원선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을 해서 이게 대륙으로 연결되는 그런 중앙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동해 북부선이 이게 추진이 된다는 것은 일단 여태까지
환황의 경제권은 많이 경제가 좀 활성화됐는데 환동의 경제권은 지금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했던 그 문제인데 일단 그 이 동해선이 연결이 된다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 단절 구간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이 환동해 경제권과 연결되는 배후 수송망이 전부 다 구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일단 그 환동해권에 이 그 동해선 축과 연결돼 있는 그 배후 산업 시설들이 서로 어떤 그런 그 산업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선이 과연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결국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북부선은 상당히 지금 단절돼 있는 남북 간에 그걸 연결하며 금강산을 우리가 철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또 북한에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의를 가지고 제안하고 있는 꼭 해보고 싶은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남북이 합의된 상황에서 북부선 개설은 앞으로 결국은 시간 문제다. 결국 이것은 곧 실현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오늘의 이제 중요한 논쟁은 중부선인데 그 중부선의 조기 개설에 대해서 지금 특히 우리 이 지역에 상당히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부선은 사실은 그 일제 시대부터 그 개설이 되고 또 그 많이 준비가 되었던 거로 그렇게 보는데요. 요거에 대한 그 화면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항에서 삼척까지 한 걸음에 내달릴 꿈을 간직한 채 수십 년간 잠들어 있는 철로. 동해 중부선 첫 건설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총독부는 전쟁 물자 수송과 만주 진입을 목적으로 1935년부터 동해 중부선 철도용지 측량을 시작했다. 포항에서 영덕간, 울진에서 삼척간 총 110km 구간에 93만 3천 평의 철도용지를 강제 매입해 진행하던 공사는 광복과 함께 중단됐다. 그리고 5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잊혀지고 방치된 터널을 통해 동해 중부선의 흔적을 따라가 봤다. 당시 흥해에 지어졌던 승강장, 동해안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6년에 걸쳐 건설된 철뚝은 무너져 내려 논과 밭으로 변했고 승강장 시설물들은 흉물이 돼 남아있다. 광복으로 철도 건설이 중단되자 당시 동해 중부선 철도 용지 중 11만 4천 평이 매각됐다. 철도 용지의 사유화로 이 철교는 영원히 건널 수 없을지도 모른다. 흥해 덕장리 터널은 한국 전쟁 당시 폭격으로 입구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덕장리 터널 위로 7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터널의 붕괴도 빨라졌다. 흙으로 막혀버린 덕장리 터널. 그곳을 나와 들판을 지나면 고연리 터널로 이어진다. 255m의 긴 터널은 떨어지는 물방울로 가득 차 있었다. 송라면터를 지나면 동해 중부선 철로는 7번 국도와 나란히 해안선을 달린다. 공사가 완료됐으면 우리는 지금 영덕 지경리에서 축산면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열차에서 바라보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동해 중부선의 종착점인 삼척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깎아지른 듯한 해안가에 남아있는 터널의 흔적은 당시 공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해준다. 삼척 초곡리 터널은 총 길이가 1km로 동해 중부선 구간 중 가장 긴 터널이다. 지금은 종유석만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지만 1979년 7번 국도가 새로 포장되기 전까지 이 터널을 통해 포항에서 삼척까지 버스가 다녔다. 아름다운 해안선을 끼고 있어 관광철도의 조건까지 갖춘 세월 속의 동해 중부선. 포항에서 삼척까지 터널을 따라가 본 동해 중부선의 흔적은 삼척 동막리 터널로 끝이 난다. 무너진 터널들이 말해주는 50여 년의 긴 공백. 그 시간을 뛰어넘고 포항에서 삼척까지 달려갈 그날은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의하면은 이 구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해 중부선은 지금 우리가 벼랑간 나온 게 아니고
일제시대에 이미 건설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 일이 진척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걸 보니까 참 그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많이 근데 어떻게 김 의원님 본 소감이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일제 때 1935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 일본이 식민지 수탈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 동해안의 철도 필요성을 벌써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국회에서 철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계속 싸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일본 시대 때 그때 벌써 하려고 그런 걸 왜 해방 이후 5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해안은 방치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동해안에 한 4,500만 인구가 안 삽니까? 이 인구는 버린 사람들이냐? 이 정부 보면 좋은 거가 있으면 말이요. 전부 부산, 대구, 경부 축 아니면 호남 축이에요. 이 동해안은 완전히 서자 취급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도 힘이 있거든 동해안에 투자해라. 일본 시대 또 하려고 그랬지 않았느냐.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희 연구회 측에서도 저희가 지금 7, 8년간 최근에 연구해 왔는데 결국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본적으로 일제 시대 때부터도 이 동해안의 중요성이 강조가 됐고 그래서 이러한 그 철도 개설이 논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동해안이 무시돼 왔다는 방치돼 왔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해권 경제 시대에 있어서 이 철도 건설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일제시대 때 그 당시도 건설이 됐던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도 그 보면은 포항 북부에 보면은 철도가 이렇게 가다가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구간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동해 중부선하고는 뭐 같은 겁니까? 좀 다른 겁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동해 중부선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렇게 더 들어주시죠. 포항에서 삼척까지 171km입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그 노선이 지금 빨간 선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주위를 보시면은 연두색으로 이렇게 그 선이 보이실 겁니다. 예. 이 중에서 포항에서 남정 여기까지는 노방공사가 다 돼 있었고 북쪽으로는 근덕에서 임원 요 사이 약 8km 정도가 노방공사가 다 돼 있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선들이 있는 연두색 선들이 있는 거는 용지 매수가 다 된 공사는 안 했지만은 철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지 매수를 한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거의 그 일부는 그 당시 일제 시대 때 계획됐던 것 또는 공사가 됐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 노선에 그 도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민가 취락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노선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이 붉은색 라인으로 노선을 잡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 동해 중부선 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했었고 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그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환영합니다. 예. 드디어 우리도 이제 꿈꾸던 철도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기대가 있는데 사실 하긴 하느냐, 빨리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도 우려하는 것이 최근에 정부에서 이 철도 민영화 얘기가 나왔습니까? 민영화 얘기가 나오니까 철도가 민영화되면은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을 때 채산이 안 맞으면 투자를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이것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이제 건설교통위원회에 갔거든요. 갔는데 재밌는 것은 제가 88년도에 강릉시장을 했습니다. 91년도에 포항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해철도상에 2개 시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민들은 일단 환영을 하면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기왕이면은 계획 연도보다 좀 빨리 해서 소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화 여건들이 한 50, 60 다 돼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타보고 죽도록 좀 빨리 해줄 수 없느냐. 그게 그분들의 바람이에요.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제 포항에서부터 부산까지는 돼 있고 남부선, 이제 포항에서부터 삼척까지를 잇는 이제 그 노선이 되겠는데, 특별히 포항 시민들도 상당히 아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고, 또 이제 포항은 새로 그 물류의 센터로서 포항 신항만 건설을 지금 서두르고 있고, 또 포항의 여러 가지 그 지역 정서나 이런 걸 봐서 여기 뭐 테크노파크도 생기고, 근데 이제 이쪽 그 북쪽으로 연결하는 이 선에 대한 그 기대 같은 것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서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포항이 이 동해권에서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한 서너 가지 볼 적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물류의 중심, 또 교통의 중심, 또 정보의 중심. 정보의 중심은 지적 인프라, 지금 말씀하신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거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물류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이 동해안을 연결하는 이제 일본인의 니가타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이쪽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교통망이 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해안 쪽을 연결하는, 북쪽에서 남쪽을 연결하는 그 벨트 라인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방도로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농담으로 외국으로 물건을 수송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수송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런 물류의 문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계는 잘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뭐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런 말도 쓰는데, 세계적으로 물자가 교류가 돼야 되고 그것이 국지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그 생산이라든가 소비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환동의 경제권 시대에 있어서 이 남북한 연결한 동해안 중부선, 북부선을 연결하는 이 철도망은 물류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 경주의 경우에는 이제 고속철이 이제 경주로 통과하게 되고, 지금 이미 그 남부선의 일부로 포항에서 경주로 철도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이 중부선을 보는 그 경주 시민의 입장이나 경주에서 그 상공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이 철도가 개설이 된다 그러면은 관광객 증가에 상당히, 왜냐면은 파격적인 효과가 오지 않느냐. 왜 이런 이야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우리 경주에는 그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문화엑스포가 있습니다. 문화엑스포가 열릴 때는 관광객이 900만 명 또는 800만 명으로 늘어났다가, 또는 문화엑스포가 열리지 않으면은 약 670만 명 정도로, 왜냐면 줄어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동해 중부선이 빨리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관광객이 약 1000만에서 약 한 1300만까지 불어나는 그런 추세가 분명히, 왜냐면은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이거는 그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유산, 예. 그게 참 우리 민족으로서는 보호와 같은 그런 하나의 자원인데, 그것과 이제 천혜 동해가 이렇게 연결하는 뭐 이런 거라서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이제 철도가 결국 또 금강산까지 연결이 될 테니까 그 효과라는 건 굉장히 클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개설이 되게 되면 상당 변화가 앞으로 이 개설이 된다면, 중부선이 실현이 된다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특별히 이제 울진 지역 이쪽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우선 교통의 편이죠. 예. 울진 사람들, 영덕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등이 가려울 때 이게 손이 이렇게 해서 닿지 않은 부분, 그게 울진이다. 그게 울진. 교통이 제일 나쁘죠, 대한민국에서. 근데 제가 과거에 그 포항시장 할 때 포항 환동해권 구상에 관한 이 국제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 교수님 아시지만은, 그때 동해안이 아시아의 지중해 역할을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나라 간의 거래량들도. 난 그것이 시대가 오는 같은 이 동해철도가 그 기능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소위 주 5일 근무에 따라서 이틀을 이제 쉬게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예측했던 3천만 넘는 동해안의 관광객이 앞으로 5, 6천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동해안의 이스트러시 시대가 오면은 이건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근데 이번에 어디 보니까 말이죠. 프랑스의 마르세유스 파리까지 떼제베를 개통했는데 이거 굉장히 멋진 걸 만들었다고 프랑스 사람들이 큰 프라이드를 가져요. 그러면서 그 프로방스 지역인가 거기 숲과 나무와 강과 이 떼제베가 지나가는 환상성 이런 걸 가지고 폼을 막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 그 사진을 빼주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철도청장을 손학래 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동해안의 철도 시대를 만들 때 우리도 철도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자. 최고의 기술로 한번 환상적인 꿈의 철도 시대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멋지게 동해안에 가면은 멋진 그 저는 이 코스가 그게 되거든요. 노천명 시인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지중해 볼 것고 동해가 더 볼거리가 많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앞당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동해 중부선은 그 저희들이 그 해변을 따라서 그 자동차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천혜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겨 있는 아주 보물과 같은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철도가 놓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고 하는 시간이 오게 되면 특별히 그쪽 지역에 울진, 뭐 영덕 그 지역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로 보고 그 주민들이 얼마큼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지 저희들이 뭐 말씀 안 하셔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김 과장님 그 이제 철도가 놓이게 되면 대강 그 역들은 그 대강 어디에서 이렇게 정차하는지에 대해서는 대강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동해 중부선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171km에 걸쳐서 단선 철도를 건설하는데 약 2조 4,40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금년에 40억 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아까도 그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반영이 안 될 그 예산을 의원님께서 적극 그 활동하셔가지고 사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 그런 동해선 연결이 나오는 시점에 아주 시적절한 그런 착수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금년에 하여간 40억 원을 들여서 기본 설계 일부를 합니다. 일부를 하고 내년도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그 2005년까지 실시 설계 또 완료하고 해서 2006년부터는 착수해가지고 2014년까지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고 아까 그 물어보셨던 그 정차장 위치는 포항에서 요 흥해역, 청하역, 요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덕역, 평해역, 울진역, 임원역 이렇게 6개 역은 정차장 역에 취급을 하고 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요 역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열차가 이제 단선이기 때문에 교행을 한다든지 대피를 하기 위한 그 신호장으로 이렇게 지금 일단은 계획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복선 절차를 한다든지 그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은 정차장 여객을 취급할 수 있는 역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이제 철도청에서 갖고 있는 그 계획, 아까 뭐 일부 좀 말씀하셨지만, 그 앞으로 건설을 이제 2006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2006년부터 2014년까지라고 예.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그럼 한 8년 걸리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8년 동안에 대강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면 그래서 8년 그 기간 동안에 일단 노방 공사를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 3년 전부터 개통하기 2, 3년 전부터
건축 공사를 하면서 네. 궤도 부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14년도에 개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 동해북부선을 2010년까지 개통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것도 같이 개통이 돼줘야 부산에서부터 아니면 울산, 포항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형이 굉장히 산이 많고 뭐 이래가지고 공사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이제 토목 기술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뭐 고속철도도 놓고 이러는 그런 정도니까 예, 뭐 기술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별- 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 그 기간 내에 완성이 되려 그러면은 해마다 약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이 동해 중부선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 관계라든지 또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용지가 사줘야 되는데 이 용지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관계 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인 소유자들께서 많은 협조가 돼야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북부선은 이제 곧 그 계획이 돼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까? 북부선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일정은 대강 어떻게 되나요? 북부선도 일단 금년에 뭐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 그러니까 2003년 4년까지 시설 설계 완성을 한 다음에 2010년까지 완성할 그 목표입니다. 예. 북부선은요. 예.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대강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약 1조 7천억 정도가 1조 7천억 소요됩니다. 정도. 예. 거기도 연간 약 3천억씩 투자가 돼야 그 정도 기간 내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해 중부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건설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북부선하고 또 비교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안 박사님 이 북부선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중부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효과랄까 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그 우리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북한과의 관계라고 그럴까 뭐 여러 가지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데 1994년도 6월 30일 날 생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난 국가 원수급 인사가 이제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만납니다. 6월 30일 날.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경의선을 복선화를 해서 중국 상품을 이 한국에 날라다 주면은 연간 4억 불의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동해축을 복선으로 해서 중국 흑령강선과 러시아 물자를 한국으로 날라다 주면 10억 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완전히 우리의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상식과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는 경의선축이 이 한국의 서울과 평양, 신의주와 연결하는 게 간선축입니다. 그쪽이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김일성 주석은 이 동해선축이 이 경의선축보다 약 2.5배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곧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임동원 특보가 만난 그 자리에서 동해 북부선 연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선 연결을 합니다. 동해선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동해선이 연결이 돼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커다란 항만인 부산항과 연결이 되면은 이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해 중부선의 경우에는 이 환동해 경제권, 그다음에 이게 이 한반도와 이 시베리아 항전철도를 연결하는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 북부선의 경우에는 이게 남북 간의 어떤 교역 활성화라든가 남북 간의 단절된 철도를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은 이것이 동해 중부선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 동해 중부선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세 번째로 가장 커다란 작년에 790만 TU를 부산항이 처리했습니다. 이 부산항과 연결이 돼서 또 중간에 가장 큰 거점 도시인 포항이라든가 이 산업도시 연결이 돼서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긴 9,200km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 돼야지만이 이게 하나의 커다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간선으로서 또 동북아시아의 간선 교통축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 중부선은
이게 가장 경제적인 효과는 동해 중부선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동해선의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박사님 그 철도 궤도에 예. 북한 철도, 러시아 철도 궤도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여기 뭐 철청 저기 과장님도 오셨지만은 이 궤도라는 게 크게 이제 그 표준궤와 광궤와 협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광궤를 쓰고 있는 나라는 그 현재 그 러시아와 그다음에 러시아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이 광궤를 씁니다. 그래서 이 그 동북아시아에서는 광궤를 쓰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와 몽골이 광궤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1970년대 중반까지 이 그 러시아가 당시 소련이 청지당과 나지당을 빌렸었습니다. 군사항구로. 따라서 그 청지당과 나지당까지는 일단 남북한은 전부 다 표준궤입니다. 남북한, 중국 전부 표준궤입니다만은 중국, 러시아의 그 광계 1520mm짜리 광계가 청지당까지 같이 표준궤와 같이 이렇게 복합궤도로 같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의 경우에는 일단 그 일부분 한 약간 130km 정도의 이 러시아의 그 넓은 그 광계가 같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김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곧 지방선거가 있고 또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이게 한나라당에서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그 한나라당의 무슨 공약 사업을 이렇게 포함시킬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그 동해안의 인구가 말이죠. 전부 유권자 아닙니까? 예. 그 표 들라면 공약을 안 하고 백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김민수 과장이 철도에 대한 내년도부터 장기 구상을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다음 정권이 어느 쪽이 되느냐,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여당 된다면은 이거는 제가 이 사생 결단을 하고 동해 중부선 북부선 나중입니다.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한나라당에서는 반드시 이건 공약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아까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공사비가 중부선의 경우에 2조 이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뭐 이 중에서 기본 설계의 일부분 40억이 확보됐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고 해가는데 상당한 그 논란이 또 있을 거로 또 어려움이 있을 거로 따르는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 좀 뭐 앞으로 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예산 확보 면에서. 지금 러시아에서도 부산까지 열차를 운행하기를 희망을 하고 또 북한에서도 연결해서 희망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여건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단절이 되는 상태에서 동해 중부선 복구는 이제 뭐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런 남북 철도 연결이 돼서 TSR이나 이런 데로 물동량 수송이 가능하게 되면은 수요가 또 발생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 측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아까 TSR이라고 하셨는데 TSR은 그러니까 트란스 사이베리아,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그 철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손 회장님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좋은 아이디어나 또는 방안이나 뭐 이런 거 좀 있을 수 없을까? 이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조기에 확보해가지고 뭔가 이걸 성사를 시켜야 되겠는데 뭐 좋은 제안 같은 거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은 뭐 국회의원에서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이다 이 당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국정자문위 경제분과위원으로서 또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딸 것인가 하면은 우리 지역 경제단체가 앞장에 서고 또 사회단체가 앞장에 서서 꼭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그 단체들이 경제단체들이 왜냐하면 앞장을 서서 계속 왜냐하면 청원서를 내고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수면 밑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까 한층 더 걸음이 빨라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그 정치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그 동안에 있는 모든 전 국민들이 또 경제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이거는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뭐 이런데 서 박사님 뭐 지금 예산 조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는 이제 상당한 이 포항에서 강릉까지를 잇는다고 하면 이제 상당한 거리인데 이 철도 그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그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지 확보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조에 해당하는 그 금액 속에 상당한 부지 확보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김 과장님 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그 중부선 철도 용지가 이제 과거에요. 약 358만 그 평방미터가 있었는데 일부는 이제 매각하고 해서 현재는 약 266만만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도로 쓴다든지 시가지 형성이 됐다든지 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철도 용지가 약 3만 2천 평방미터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새로 다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됩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한 그 사업비를 추정한 겁니다. 추정해서 아까 2조 얼마에 그게 2조 다 들어가 4,400억에 부지 확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뭐 지금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그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뭐 이러셨는데 그동안 겪었던 무슨 문제점이나 또는 그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제가 어려움이라고 그러면 말이죠. 국가 정책의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다루고 있는데 이 기획예산처가 철도에 대한 인식 부족을 우리가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세계 그 교통 물류 수송 체계를 보면은 구라파가 제가 이번에 마친 그 철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독일, 뭐 스웨덴 이런 몇 나라를 좀 견학하라고 하는데요. 세계가 지금 철도 중심으로 갑니다. 환경 친화적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추세가 철도 민영화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서 철도의 비중을 높여야만 물류 체계가 비용이 싸지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철도 민영화를 서둘 것이 아니라 한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해서 적어도 철도의 그 규모를 아까 3,000km에서 5,000km 가까이까지 연장을 해서 철도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춰놓고 그 다음에 민영화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 나왔습니다. 민영화는 그렇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또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 과거 그 철도 부지 사놓은 거 매각하고 한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이 해방 55년 동안에 제가 평수로 알아보니까 약 1,200만 평 중에서 한 300만 평 이상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역대 정권들이 장기적인 어떤 구상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소위 철도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구상을 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 적당히 그냥 예를 들어 도시화되면 팔아버리고 그래서 오늘날 다시 이제 철도 부지 매입부터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제가 울진에 보니까 울진에 예를 들어서 세무서다 뭐다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선 자리 공공기관이 들었을 때 그때마다 거기도 팔아버렸어요. 이거 지금 뭐 노선 달리해야 되고 엉뚱한 비용이 안 들어가겠냐. 옛날에 철도 부지는 말입니다. 거의 바닷가로 갔습니다. 아주 경치 좋은 데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러한 지금 뭐 몇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그 포항에서 울진까지는 지금 4차선 공사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울진에서 삼척까지도 아마 계속해서 공사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동해에 이 철도를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더 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패널들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그걸 왜냐면은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한 20년 전에 그 우리 경부 고속도로로 놓을 때 우리 뭐 철도의 청의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은 이제 모든 그 물류 이동은 고속도로로 다 뺏길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도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리 고속도로가 잘 된다 하더라도 철도에 비하면은 수송비라든가 또 물량의 그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상당히 왜냐하면은 효과적이고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지금 현재 말로만 한 태평양 시대 또 일일 시행하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제 정말 중부선 이 철도가 조기에 완공돼 가지고 달성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그 경주를 기점을 해가지고 우리 저 평양까지 뭐 얼마나 원활하겠습니까? 수송 면에서는 어느 것보다도 저는 그 철도가 우리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면허나 여러 면허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안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이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속도로는 예외입니다만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일단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아무것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도리어 그 도로 연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뭐 어떤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뭐 어떤 그 매연에서 모든 그런 어떤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 좀 도로가 건설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만은 도로 건설은 이것이 그 실제적으로 어떤 그 수익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 부담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 이제 그 한반도의 그 장기적인 어떤 그런 교통축들은 그 정시성이 확보되고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또 경제성이 있는 그 철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지만이 특히 또 동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철도가 건설이 되어야지만 철도가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철도 중심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은 이 중부선이 이제 포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척까지인데 아마 삼척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울진에 우리 의원님 나오셨고 울진의 그 주민들의 그 열망 같은 거는 뭐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아마 삼척도 상당할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전화로 삼척에 한번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삼척의 그 상공회의소에 계시는 분이 아마 연결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누구십니까? 네, 삼척입니다. 아, 예. 혹시 삼척의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이시군요. 예, 말씀하시죠. 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네. 저희들이 오늘 동해 중부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요, 목마른 자가 샘판다고요. 경상도민들보다는 더 절감하고 바라는 게 강원 도민들입니다.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물론 산업적인 차원입니다. 제철이라든가 또 포항 제철에 납품되는 원료 중에 특수한 스케석이 강원도에서 모든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산업철도뿐만 아니고요. 이 관광 문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주권이라고 그러든가 설악권 중간 쪽에 이제 동해안에 강릉 삼척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동해 중부선이 북부선에 앞서가지고 먼저 돼야 된다는 쪽에 대해서는 아주 피부로 저희들이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밤늦게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또 우리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중부선 개설에 대해서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지 우리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디 누구신지요? 예, 포항의 고구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뭐 고속도로도 좋지만은 예, 고속도로만 넣으면은 차가 많이 늘잖아요. 예, 전차로서 물류를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예. 철가치뿐인데
철도 우리 동해 중부선이 놓음으로써 아까 그 삼청의 상공회의소 소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이거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동해 영월선도 타보고 다 타봤는데 이 철가치를 노리면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금강산 뒤에도 굉장한 그 노천 철강성도 있대요. 예. 있고 또 그 함흥이라든가 이런데 그 뭡니까 발전소라든가 이런 게 물 수량 이것도 굉장히 좋대요. 예. 그럼 이북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먼저 이걸 개설해 놓고 야 예. 너희도 좀 열어라. 예. 예, 그러고 또 앞으로는 그 러시아, 중국 예. 이걸 가려면은 실제로 이거 철도의 물류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걸 조금 줄이려 그러면 줄이고 또 동해 중부선 이거 뭐 옛날에도 뭐 내가 포항 살면서 소풍도 댕겨봤지만 철도 뭐 작은 굴, 큰 굴 이런데 소풍도 많이 가봤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 경치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예. 동해 중부선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선생님은 평소에도 철도를 많이 이용하십니까? 예, 저도 뭐 지금 뭐 저를 차가 10년 넘었지만은 예. 아직 8만 킬로도 못 탔습니다. 그건 왜냐? 그러면 포항에서 그 경주까지 그 통근차 있잖아요. 예. 그거 이용하고 거기서 한 10분 간격으로 경부선 열차 이용하면은 예. 충분하게 그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 예. 생길 때 예. 굉장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또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누구십니까? 아, 영덕 남성리에 사는 박낙기입니다. 아, 영덕이시군요. 예, 예. 예, 말씀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그 동해 중부선 철도가 빨리 그 개통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민수 과장님께서 그 정차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덕은 그 영덕의 저 북부 지역의 중심지가 영해입니다. 그 영해 정차역이 그 빠진 것 같아서 그 정차역을 그 신설을 해줄 수 없는지 그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해에 사는 주민들은 그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여기 정차역이 되는 것을 그 대강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영해역이 빠졌는 데 대해 가지고 상당하게 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예.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는 조금 전에 그 보시고서는 영해가 빠졌다 뭐 이런 말씀.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관심에 예. 대해서 예.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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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예. 계십시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저 김 과장님 그 영해역에 대해서 좀 왜 그건 빠졌냐 뭐 이런 그 얘기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정차장을 그러니까 역에 취급하는 역을 설치할 때는 그 인근의 그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영해 시민께서 요구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주민 설명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역에 취급하는 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도 몇 군데 부탁할 게 있으니까 설계할 때 좀 고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이 동해 중부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계획과 또 역사와 계획과 그 다음에 여러 시민들의 바람, 그거에 갖고 있는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해 그 북부선과 이제 중부선이 연결되고 또 포항에서 부산으로 있는 동해 남부선, 그 다음에 삼척에서 강릉까지 그 영동선이 이미 돼 있고요. 뭐 이런 거를 쭉 연결해서 북한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걸 다 합쳐서 이제 동해선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 동해선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그랜드 플랜이랄까요? 뭐 그런 거는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네. 과장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간단히 말씀드려서 부산에서 강릉까지 복선 전철 내지는 동해 중부선이 건설이 되면은 현재
부산에서 강릉까지 소요 시간이 약 8시간 반이 소요되는데 그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약 4시간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완전히 획기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예. 지금 직통버스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약 6시간 30분이 걸리거든요. 그거보다도 2시간 이상이 빨라진다 이거죠.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부산 울산 간 복선전철 지금 사업이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용지 200억을 들여서 용지 매입을 하고 있지만은 이걸 2010년까지 완성할 계획이고, 울산에서 포항까지 이 복선전철 사업은 지금 예비 타당성까지 조사가 됐는데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그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 설계 일부를 할 수 있는 50억을 지금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 삼척간 철도 건설은 이제 금년 그거는 아까 설명이 됐고요. 예, 해서 내년도는 180억을 지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북부선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계획으로 간다 그러면은 2010년 무렵에 가서는 아마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북에서는 그 철도가 어떻게 돼 있나? 이북은 그 북방 한계선까지 철도가 다 연결이 돼 있나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돼 있나요? 그건 온정리까지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18km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 온정리에서 군사분계선까지요. 분계선까지 돼야 되고요. 예. 그럼 군사분계선 바로 밑에 고성 아닙니까? 그 부분 고성이요. 고성. 대진입니다. 대진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대진까지 그것이 이제 연결돼야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마다 이렇게 좀 연결이 돼야 되겠군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경상도하고 강원도가 동해안 축이 완전히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쪽 그 서부 쪽으로는 이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중앙선이다, 동해남부선이다 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경상도, 강원도의 그 철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남북이 합의하고 있는 그 군사 분계선을 따라서 거기를 연결하는 남북이 연결하는 그 선은 언제쯤 되게 되나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진까지만 우선 연결을 시켜가지고 열차 운행을 한다 그러면은 2004년 말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05년에는 저희들이 대진에 가서 기차를 타고서는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이 지금 2005년부터는 계획이 되어 있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그 남북 간 협의에 의해서 이제 거쳐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 박사님, 이 동해선에 대한 그 완성됐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효과라는 건 참 가히 폭발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안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예, 잠깐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쪽 지금 이 보라색 이 색깔이 있는 이쪽 지역이 환동해 경제권입니다. 이쪽 녹색이 환황해 경제권입니다만은 이 동해선이 연결이 되면은 이쪽에 그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또 TMR 이 만주 횡단철도가 모두 하나의 그 경제권으로 들어오는 간선축이 됩니다. 또한 이 선을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쪽에 부산, 그다음에 이쪽에 경주, 금강산, 설악산, 원산, 또한 이쪽에 그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환동의 거대한 이 관광시장이 구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동해선은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되는 가장 최단거리 선입니다. 또한 이쪽 선을 통해서 이 극동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이 한국의 이 모든 산업 시설들이 전부 결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노동력, 그다음에 자본, 기술, 천연 자원이 결합될 수 있는 21세기에 이게 완전 생명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서해안이 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철도가 지금 연결이 돼 있죠. 네, 일본은 지금 이쪽 해안가로 철도가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는 상태. 북한에서도 지금 그 철도 구분을 할 때 다른
철도는 산업선 역할을 많이 합니다만 북한에서 구분할 때 이 안변서부터 온정리까지의 선과 그다음에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백무선 이 두 가지 선은 북한에서는 관광에 큰 중점을 둔 철도이기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 박사님 어떠세요? 이 지금 이 환동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또 환동의 그 연구회를 좀 주관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효과라 그럴까 전망이라 그럴까? 그래서 이미 뭐 지적한 대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동의 중심권으로서 이 포항 지역 이쪽이 앞으로 청사진으로 볼 적에는 이제 물류 중심, 교통 중심, 그 다음에 지적 인프라. 근데 지적 인프라 부분은 테크노파크라든가 또는 여기 각종 연구 시설 또는 뭐 포항공대라든가 여러 그 인프라들이 지금 형성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테크노파크는 좀 더 성숙이 돼야겠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또 신항만도 저희가 더 확충돼야 되고 발전돼야겠지만은 현재 해상 물류 수송에 대한 기본 인프라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결정적으로 오늘 저희 토론의 주제인 그 동해 중부선의 연결, 또 북부선의 연결을 통한 그 동해 벨트라인의 형성, 지금 일본하고 연결해 가지고 철도로 벨트라인. 아까 철도보다 고속도로가 좋다 뭐 그런 얘기도 일부 나왔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철도는 물류의 안정적인 수송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고속도로보다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뭐 체증도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불균형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그 포항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물류 수송에 있어서 철도 건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들 현대 지역이 갖고 있는 현안 중에서 이제 신항만 문제도 있고 테크노파크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지만요. 그러나 이 철도 문제만은 저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환동해권 아까 그 그림에서 볼 때 이제 환동해권의 그 포항이 갖고 있는 그런 위치 같은 것이 더 크게 부각되고 그 중요성이 좀 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지금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일본의 니가타, 한국의 포항, 또 뭐 북한이 된다면 또 원산이나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핵심 그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서 그렇죠. 지금 실제적으로 이 동해 중부선의 문제 때문에 포항이 갖고 있는 상당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본의 서해안은 철도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위에 그 트랜스 사이베리안 그 TS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동해안만 현재 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 특별히 이제 그 아마 이것이 아까도 말씀해 이북에서는 그 상당히 그 일부를 관광의 중요한 하나의 그 연결선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들도 이제 지금 천혜에 이런 관광 그런 하나의 그런 자원이 하나의 그 부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김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 효과랄까 앞으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교수님 좀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네. 관광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이 밀려올지 잘 모르지만은 대충 관광이라 그러면 사실 공자, 맹자 빼고 뭐 그 먹자, 놀자, 자자 들어가는 전부 관광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위 철도 시대에 대비하는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한 말이죠. 모든 자치단체가 뭘 또 똑같이 말이지 골프장 만들고 횟집 만들고 여관집 꽂고 하다 보면 똑같은 패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와 경북의 기능 분담을 해서 이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이 고급 그 관광 적어도 이 세계 수준의 어떤 관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으로 뭐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계획을 지금부터 아주 진짜로 좀 차분하게 추진을 해서 계획 연도가 되게 2010년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전후로 봤을 때. 그럼 아직 시간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 현재 관광 자원 같은 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해가 벚꽃 하나 가지고 하루에 50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그 비엔나 발트, 비엔나 숲 하나 가지고도 장사를 하고 삽니다. 그럼 그 우리도 숲과 나무, 꽃,
소위 뭐 아카시아의 숲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이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의 외로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채비, 이 그런 대비를 지금부터 해주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또 참 그 아름다운 해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변을 또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그런 구상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아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동해선이 이제 완공되고 철도를 타고 저희들이 부산에서부터 울산 포항을 거쳐서 삼척, 울진, 삼척, 그 다음에 강릉 해가서 북한으로 금강산을 구경을 뭐 이런 하나의 그 철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패널들께서 한번 마이크를 돌려서 한 분씩 돌려서 앞으로 이 동해선에 대한 기대 또 앞으로 이 동해선을 건설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거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한 1분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 과장님부터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 동해선을 빨리 연결을 해서 러시아에서 또 요구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TSR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 물류 수송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이 향상이 되겠고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하루속히 이 동해선이 정부간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박사님. 예. 네, 동해선 연결에서 가장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동해선 연결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냉소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일단 뭐 동해선이 뭐 경의선 지지부진한 재판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것은 냉소적인 시각을 떨쳐버리고서 어떤 이 철도망이 연결되는 확신을 갖고 또한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이런 강원도와 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도민들의 어떤 이런 단합된 어떤 그런 성원만이 빨리 이 동해 중부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척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예.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한 30초만. 이 정부에서 동해안 철도에 대한 투자비 과다로 인해서 확실하게 계획적인 투자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저는 좀 의심을 합니다만 예. 이 문제는 낙후된 동해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꼭 투자를 하도록 그것은 어느 정권이든 그 정권 차원을 떠나서 이 나라의 그 철도 또 물류비 동해 개발 이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이제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이 문제는 좀 그 정권 차원을 떠나서 문제를 봐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의 앞으로의 활동을 한번 저희들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 회장님. 먼저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또 도시 기반 입안을 하려고 하면은 규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시 기반 확충이라든가 행정 규제 완화라든가 세제 금융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중앙정부에서도 가감하게 왜냐면은 바뀌는 그런 행정이 있어야 이것이 조기에 완성이 될 것이고 또 건설을 하는데도 아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당국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지막으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박사님. 그러니까 또 다른 시각에서 제가 한 가지 현안 문제점은 저희가 아까도 이제 중앙에서는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적이 되는데 특히 동해안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한 이제 몇백만이 살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환동해권에 있어 중심이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해 중부선의 건설도 그 마인드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니가따를 여러 번 방문을 했고 서쪽 일본의 서쪽 지역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전국을 커버하는 그 사람들은 환일본회라고 그러는데요. 환동회의 어떤 연구소 중심축이 거기에 있고 자기네들이 환동회권 시대에 있어서 주역이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히 갖고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어도 그런 그래서 동해 중부선도 그러한 그 확고한 의지 밑에서 건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결국 지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또 물론 정치 일선에서 또는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시정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물론이지만은 또 이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또 대학 교수들이나 또는 전문인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캠페인하고 특히 상공인들 앞으로 이것은 그 상당한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지금 우리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그 기업이 창출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앞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민들이 한번 오늘 이 프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 또 구상도 해보고 앞으로 하나의 그런 그 지역의 현안으로서 한번 같이 노력해보는 그런 그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저희들이 이 동해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토론해보는 우리가 역시 이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문에 상당히 그 흥분되는 것도 좀 느끼고 참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교통수단이라는 걸 떠나서 이 지역의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또 남북 문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러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나아가서는 세계로 연결하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그런 그 사진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잘 마무리돼서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포항에서 시작하는 동해 중부선 철도를 통해서 북한까지 이어져서 금강산을 가고 북한까지 이어지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포항에서 원산으로 달리는 동해안을 한번 동해선을 꿈꾸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패널들 이렇게 밤늦게까지 참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